이것이 바로 영국 축구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국내 선수에 대한 언론의 과대평가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의 전 포워드 해리 케인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커스 레시포드까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대체자로 한 시즌 동안 빛나는 활약을 펼쳤던 레시포드는 이번 시즌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영국 언론은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레시포드는 맨유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레시포드 없는 맨유를 상상할 수 없다는 식의 제목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편없는 컨디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맨유는 그를 계속 기용하고 있고 이번 시즌에는 14경기 만에 단 한 골만 기록하며 맨유의 심장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의 내국인 선수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에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고 영국 축구의 전설이자 전 국가대표 선수인 리오 퍼디난드는 최근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매우 솔직했으며 축구 팬 커뮤니티 내에서 상반된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디오에 등록하고 좋아요를 누르면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한편 맨유는 점점 명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레시포드는 최근 맨시티에게 패배했습니다. 경쟁자와의 대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팬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맨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0경기 만에 5번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라운드 밖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결국 팬들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2일에 레시포드가 맨체스터 더비 경기 직후 밤에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레시포드의 생일 파티였고 맨시티와의 경기 다음 날이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심한 패배를 당한 후에도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인해 레시포드는 많은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앨런 시어러, 영국 축구의 전설이자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왕은 레시포드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뿐만 아니라 해리 케인도 예입니다. 케인은 손흥민과 함께 소니 케인 듀오로 불리며 2015년에 폭발적인 활약을 펼치고 이후 2해 연속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손흥민이 등장하면서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뉴의 전술 아래 20에서 21시즌 득점왕과 도움왕이라는 타이틀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의 폼이 떨어졌을 때 많은 영국 매체들은 여전히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라며 여론을 조정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크로아티아 축구 커뮤니티의 의견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러시아 월드컵 경기만 봐도 케인이 과대평가됐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당시 케인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평가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레디트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케인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나 그는 아직까지 세계 최고의 11인 명단에 한 번도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월드컵이나 챔피언스리그 결승과 같은 큰 경기에서 결정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케인은 18대 19 챔피언스리그 결승인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부상에서 회복된 것을 알렸습니다. 요렌테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그를 주전 명단에서 밀어내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80분 동안 케인은 겨우 한 번의 슈팅을 기록하는 미미한 결과로 팬들의 실망감 속에 빠졌습니다. 영국 언론과 정부의 압력하에 포체티노 감독은 결국 요렌테 대신 케인을 투입했지만 이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영국인의 지원은 선수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일 뉴캐슬에서 열린 울브즈의 경기 데뷔에서 심판 앤서니 테일러는 황희찬이 파울을 범했다고 잘못 판단하여 2부 리그로 강등되었지만 곧 1부 리그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국 선수들, 특히 한국 선수들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들에 자주 연루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심판이 2부 리그로 강등된 후 단 10일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올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해 현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첫 반전에서 1대1로 비긴 경기 45분에 황희찬은 슛을 준비하던 중 셰어의 왼쪽 다리와 충돌했고 고의적이지 않다고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울브즈 팬들은 이 한국인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잘못 판정받았다. 앤서니는 보통 영국인에게 관대하다고 유명하다. 황은 앤서니와 문제가 있었다라며 반응했습니다. 반응들은 넘쳐나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경기 후 황희찬은 페널티킥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공을 차려고 했지만 막혔어요. 그러나 심판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영국의 외신 데일리 스타어도 이 잘못된 결정을 비판하고 그것을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인 퍼디난드가 지역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영국 선수들에 대한 띄우기 현상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의 영국 언론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은 팬들 사이에 다양한 반응을 낳았다. 퍼디난드는 영국 축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국 선수들에 대한 과장된 보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의 영국 축구 전문가들이 국내 선수들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퍼디난드는 지난 시즌 트리플을 달성한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선수들을 예로 들며 이를 입증했다. 그는 아일링, 벨기에의 데 브라위너, 폴란드 및 덴마크에서 온 선수들을 언급하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비영국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선수들이 팀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언론은 여전히 영국 선수들을 과도하게 치켜세우는 경향이 있다고 퍼디난드는 비판했다. 영국 축구계 내에서의 이러한 띄우기 문화는 실제로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퍼디난드의 주장이다. 그는 이 현상이 선수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고 실제 성과에 비해 기대치를 높여 결국 실망만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외국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며 실력보다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퍼디난드는 더 나아가 축구 전문가들이 영국 선수들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엄격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수들이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가질 때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퍼디난드의 발언은 영국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 팬들과 전문가들은 그의 의견에 동의하며 영국 언론의 선수 띄우기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영국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퍼디난드는 또한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클럽들이 외국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성공을 거두는 사례를 통해 다양성이 영국 축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축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선수들을 평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디난드의 이러한 의견은 분명 축구계에 새로운 토론의 장을 열었다. 축구는 세계적인 스포츠이며 영국 선수들도 국제적인 무대에서 경쟁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국 내부에서의 과대평가가 아니라 실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수 개인의 발전은 물론 영국 축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임을 퍼디난드는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영국 축구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축구는 다양한 문화와 기술이 혼합되는 경향이 있으며 영국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결국 퍼디난드의 주장처럼 영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내부적인 변화와 국제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선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영국 축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과 같은 축구 클럽들이 영국 선수들을 지나치게 띄워주는 현상을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을 퍼디난드는 비슷하게 제기했다. 이집트의 살라와 네덜란드의 반다이크가 활약하는 리버풀을 예로 들면서 이들이 꾸준히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레딧 커뮤니티의 팬들은 반응했는데 영국 선수들을 과도하게 띄우는 토트넘을 떠나길 바라는 손흥민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며 다문화를 환영하는 리버풀이 손을 영입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가오는 시즌에 만약 당신이 손흥민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세요. 리버풀과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팬들은 퍼디난드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이 그의 팀의 스타일을 잊지 않고 환영하는 마음을 가진 리버풀로 이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손흥민이라면 이 시즌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 협상에 임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요? 팀에 남을지 아니면 이적을 선택할지?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니까요. 우리 영상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